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넘겨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이어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선생님이 옛날에 아마 1단원일 거예요.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한번 해드린 적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어려운 내용이니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도대체 이 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좀 정리하고 갈 거예요. 살짝 올려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x-a, x-b는 0이다 라고 나와있지. 이 녀석 정리하면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맞나요? 자, 이제 여기에 보이는 3차 방정식 정리하겠습니다.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x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x 그리고 마이너스 abc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한 4개짜리 전개하겠습니다. x의 4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x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플러스 cd의 미안해, 여기 뭐야? x의 세제곱 왔어야 했어. 여기는 뭐가 오겠습니까? x의 제곱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이제 x항 구하려고 해. 즉 x1번의 상수 3개지. 즉 a, b, c, d 요 숫자들 중에 몇 개씩 3개에다가 x 하나 곱한 녀석이 오는 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녀석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지울 건데 3개를 곱해버리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지. 전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앞으로 빼볼 거고요. a, b, c 플러스 a, b, d 플러스 a, c, d 플러스 b, c, d의 x항.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요런 애들을 곱해주니까 플러스 a, b, c, d 라고 나오겠네요. 자, 식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정리하고 났더니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최고차는요, 2차이면 x제곱, 3차 방정식이면 x의 세제곱, 4차 방정식이면 x의 4제곱, 5차 방정식이면 x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이제 그 두 번째 오는 차수가 하나 낮은 2차면 1차, 3차면 2차, 4차면 3차의 개수를 볼 건데요. 와, 그 개수가 이런 애들이 나오네? 자, 규칙성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자, 여기에서 보는 A하고 B 이런 애는 근이거든? 와우, 근을 모두 합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였네? 근이 3개인데 근을 모두 합쳐서 마이너스 붙였네? 근이 4개인데 근을 모두 합쳐서 마이너스 붙였네.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 요런 식으로 그 아래쪽에 보면 요게 화면이 나와 있지 않은 아래쪽에 보면 요런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x의 n제곱 플러스 ax의 n-1제곱 플러스 bx의 n-2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c는 0의 근을 계산했더니 얘가 n차 방정식이니까 기본적으로 근이 n개 나오겠지. 그래서 a1, a2, 땡땡땡, an이라는 이런 다양한 근이 나올 때 묻는 거야. 야, 여기 이 두 번째 오는 a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 a 자리에 어떤 거 들어가는 줄 우리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근을 다 더하고 맨 앞에 마이너스 붙인 녀석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근이 이런 거라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N 모든 근에 합이 들어갈 거야 라고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 자, 요번에는요 이제 그 다음 요거 다음에 있는 항을 봤더니 여기에선 A, B 이렇게 하나씩 더해줬다면 여기에선 플러스 AB네요. A, B, C면 여기에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있네요. A, B, C, D면 여기에선 AB 플러스 AC 플러스 AB 끝났죠? BC 플러스 BD 끝났죠? CD라고 요런 녀석이 오고 있네. 느낌 오십니까? 예. 근을 모두 몇 개씩 곱해서 더했다? 2개씩 곱해서 더했어요. 서로 다른 2개의 근을 곱해서 더한 녀석이 B 자리에 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 그리고 B의 부호는 전부 뭐야? 플러스지. 맞나? 그래서 우리 B 자리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맨 처음 근이 이러면 A1부터 시작하겠지. 그래서 A1, A2 더하기 A1, A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A1, AN까지 갈 거야. 맞니? 그 다음에 다시 A2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AN-1, AN까지 이렇게 슉 더해지는 이런 길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A1, A2, 땡땡땡 AN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곱한 후에 더한 수들이 샥 B자리에 온다예요. 와우, B는 어때? 구하기 좀 어렵겠죠? 네. 아, AN-AN. 네. AN-AN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고차방 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굳이 알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고차방 정식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1이 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려우면 1이 오는 거야. 자,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상수항. 이 3가지 정보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데 기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마지막에 있는 C는 상수항을 의미하지.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수항에 동그라미 쳐봤더니까 상수항은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AB고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ABCD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ABCD네요. 자, 그래서 상수항 자리에는 어떤 게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모든 근의 곱이와 그런데 문제는 부호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오락가락 바뀌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3번째 자리 상수항에 오는 C를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자, 부호가 계속 뿔마 바뀌지? 우리는 이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걸 써요. 즉 얘가 2차식이면 짝수가 오고 홀수차식인 3차 이런 게면 마이너스로 시작되게 하는 녀석. 그리고 뒤에 뭐가 오니까 모든 근의 곱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가르치니까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죠. 바꿔주는 역할.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예건 전부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에요. 마이너스 1에 뭔가 알 수 없는 지수제곱이 오면 전부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는 수학적 표현이다?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수학적 표현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바로 고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요 다시 한번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표 이제 보도록 하자. 자, K의 nxn제곱 플러스 K의 n-1 xn-1 플러스
k의 n-x, n-2제곱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k1 x 플러스 k0는 0이다 라고 나왔지. 자, 이런 해석이에요. 얘 뭔지 모르겠지만 x의 n제곱의 개수야. 얘 뭔지 모르겠지만 x의 n-1제곱의 개수라는 의미야. 그럼 얘는 뭐예요? x의 1제곱의 개수. 얘는 상수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정식은 몇 차 방정식 되겠습니까? 식을 보니까 n차 방정식이에요. 자, n차 방정식이면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근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n개. 그 n개의 근이 뭔가 봤더니 a1, a2 땡땡땡 an이라는 근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이 식을 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요, k의 n으로 묶고요, x-a1, x-a2 땡땡땡 x-a는 0이야 라는 이런 n차 방정식으로 식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려고 합니다. 즉, 모든 근의 합 구하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들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어때? 구조가 똑같이.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n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마이너스 kn분의 k의 n-1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야. 구조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즉,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kn분의 k의 n-1로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뭐였어요? a분의 c였지. 맞아요. 자,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에서 두 근의 곱이 뭐였어요? a분의 c, a분의 d, a분의 c죠. 예, 잠시만. 예, a분의 d, 뭐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아, 곱은, 모든 근의 곱이라는 것은 항상 얘분의 누구? 얘를 하면 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kn 제곱분의 k 제로다 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 지우고 부호에 대한 얘기 조금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요, x-알파, x-베타는 0이었고요. 3차 방정식은요,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었어요. 요 녀석 전개해서 풀면 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었고, 요 녀석 전개해서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의 미쳤다, 마음이 급해서 죄송해요. 세제곱, 여기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는 식이었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나왔다면,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뭐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뭐 나와요? a분의 c,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내가 근의 곱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 곱에는요,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지. 결론, 자, 모든 근의 곱을 구할 때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므로 뭔지 모르겠지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넣어주시면 되겠습니까? n제곱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요. 바로 이것이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배우고 3차 배우고 고차까지 확장한 거야. 되겠나? 네. 자, 어때요? 고차는 조금 더 신경 쓰고 봐줘야겠지? 예,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차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고차가 나오면 상급개념이에요. 네. 아, 이런 어려운 내용을 들었어야 했는데 2시 옵니다. 2시?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방금 배운 고차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x-1, x-1 땡땡땡 x-10. 와우! 몇 차식이 보이고 있습니까? 10차식이 보이고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이 10차식을요, 선생님이 전개했더니 이와 같은 식으로 전개가 되더래요. 자, 이때, 야, A 값 구해봐, B 값 구해봐, C 값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말하길 A, B, C 자리는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간에 있는 다른 건 못 구해요. 몰라. 너무 복잡해서. 근데 A, B, C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자, A 자리에는 어떤 녀석이 옵니까? A 자리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모든 근의 합이 오지. 맞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만약에 방정식이 돼서 는 0이 붙으면 이때 근으로 오는 녀석은 어떤 것들인데 근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은 1, 2, 땡땡땡, 10. 요런 게 근이 되겠네요. 결국 A 자리에는 마이너스 붙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요런 게 오게 될 거예요. 모든 근의 합. 자, 이제 C 자리는 뭐가 오는 자리였어요? C 자리는 모든 근의 곱이 오는데 앞에 부호가 뿔마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 몇 제곱? 10제곱, 10차니까. 자, 마이너스 1의 10제곱은 사실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1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근의 곱인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10 이렇게 온 거야. 자, 그런데 수학에는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숫자예요. 이게 숫자예요, 이 느낌표가? 이 느낌표 뭐라고 읽는다?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떤 의미의 숫자냐면 이런 의미예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숫자를 우리는 7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답이 뭐 나오겠어? 10팩토리얼. 선생님 10팩토리얼 계산 안 해요? 안 해요.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은 쟤 너무 계산하면 숫자도 크고 지저분해서 그냥 우리 그 계산하는 7팩토리얼로 쓰자라고 해서 계산 안 하려고 만든 저런 기호예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A하고 C는 구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문제는 B입니다. B는 어떤 거냐면요.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의 근이 있을 때요. 이렇게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끝났네? 끝났네?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언제 나올 때까지? 9하고 10이 곱해질 때까지. 열나 많지? 이 미친 짓을 여기에 선생님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이거 꼴랑 10차 방정식이기 망정이지. 100차 방정식이면 너희들 이런 인내 한국인 짓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B를 구하기 열나 어려운 이 B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니까 당구장으로 B를 구하는 구조의 원리라고 나와있죠? 예. B라는 녀석은요.
여기에 근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의 근이 있을 때 서로 다른 근 두 개를 곱해서 더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쨌든 여기에 있는 녀석들을 곱해봤더니 1 곱하기 1, 1 곱하기 2, 1 곱하기 3, 땡땡땡, 1 곱하기 9, 1 곱하기 10이 있네요. 이 녀석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땡땡땡, 2 곱하기 9, 2 곱하기 10 되네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땡땡땡, 3 곱하기 9, 3 곱하기 10 되겠죠? 자, 이쪽으로도 땡땡땡 해서 9 곱하기 1, 9 곱하기 2, 9 곱하기 3, 땡땡땡, 9 곱하기 9, 9 곱하기 10 나오고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10 곱하기 3, 땡땡땡, 10 곱하기 9, 10 곱하기 10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b는 어디에 있는 녀석을 계산하는 거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수들을 모두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b값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 b를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하나 보여요. 자, 선생님이 요 아래쪽에 요렇게 빨간색을 하나 쳤는데 얘가 어때? 얘를 더한 값하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은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이 b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요런 논리로 구할 겁니다. 이건 필기하지 말고 우선 눈으로만 봐두고 나중에 필기하세요. 밑쪽에다, 아래쪽에 필기해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야. 이 빨갱이야. 맞니?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나는 전체 네모 박스에 있는 수를 다 구할 거예요. 다 더해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요, 뭐를 뺄 거냐면 여기에 있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요 파란 부분 있지? 요 부분을 뺄 거야. 그러면 이제 빨간 거 두 개만 남지? 맞니? 그 빨간 거 두 개만 남는데 요 앞에 2분의 2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던 b값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구조 이해되십니까? 예. 전체 네모 박스에 있는 수 다 구한 후에 파랭이를 빼버리고 난 후에 남아있는 녀석을 2로 나눠버리면 내가 구하고 싶은 b값 나올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선 나는 뭐 해야 돼?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숫자 다 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 라인으로 숫자 다 더하려고 봤더니 공통인수 1이 있네요.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 자, 가로 라인 쫙 더하려고 보니까 공통인수 2가 있네요.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 자, 가로 라인 쫙 더하려고 보니까 공통인수 3 있으니까 앞으로 빼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요직 계속 해나가서요. 9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10에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자, 이제 네모 박스를 다 더한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을 다 더해버리면 되지. 이제 세로 셈을 할 겁니다. 얘 다 더해버리려고 봤더니 와, 모든 항에 공통인수가 있지. 어떤 공통인수가 있습니까?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10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 숫자들을 더하려고 보니까 이 숫자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이지? 맞아요? 얘를 다 더하고 났더니 찌끄레기 숫자들을 정리했더니 이와 같은 수가 나오네? 결국 저기에 보이는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는 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 전체의 제곱수가 들어가더라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B 다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에 이 네모 박스 다 넣어야 되는데 네모 박스는 모든 근의 합을요 전체 제곱한 것과 같다야. 여기에다가 뭘 빼겠습니까? 모든 근의 제곱의 합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값 되겠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네. 그래서 B는 좀 어렵지만 좀 신경 써서 기억해 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거의 안 나와요. 이것도 상급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 나올 확률이 실제로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급 개념이다. 네. 자, 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예, 요 문제를 선생님이 개념집에 실어놓은 이유는요, 되게 애들이 잘 틀려.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올려놓았으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차 방정식 x-k의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해봐 라고 나왔어. 2차 방정식이 아닌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구해봐 라고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와우!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나 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오답이 나와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이 똑같은 중복되는 근 알파를 가져서 중근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번째 경우예요. 여기서 K랑 근이 나왔고 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는데 그 두 실근 중에 한 근이 K였던 거야. 그러면 이쪽에도 K 있고 이쪽에도 K 있으니까 중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맞아요? 요렇게 돼서 중근일 수도 있지만 요렇게 돼서 중근일 수도 있다예요. 요런 경우, 두 번째 경우를 절대로 빼먹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개념과 관련된 문제 아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을 구하래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와우, m이 최소한 2개 이상일 거야. 왜? 곱해서 답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딱 풀어야 돼. 중근을 갔는데 근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그래서 와우, 인수분해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하려면 얘 보기차식입니까? 아니지. 상반 방정식이니까 아니지. 얘 뭐로 푸는 거예요? 인수정리로 푸는 거예요. 자, 인수정리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나오게 하는 x값을 찾는 거지. 근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m.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해요. 내가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진 2mx와 요 뒤에 보이는 마이너스 4m도 0이 나와서 m이 다 사라져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지. 예, x가 무슨 숫자가 되면 되겠다? 2가 되면 되겠다. 문제를 일으킨 놈이 해결책을 지니고 있다라고 인수분해 파트에서도 선생님이 예를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개념집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파 자리에 2 대입하면 얘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조립제법 씁니다. 3차, 2차, 1차, 상수. 자, x 자리에 2, 1, 2, 4, 2m 플러스 5, 4m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나와서 저 위에 보이는 식은요, x-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n 플러스 5는 0이야 라는 이런 3차 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얘가 중군을 갖는다 라고 했어요. 자, 얘가 중군을 갖는 경우는 선생님 뭐랬어? 두 가지 경우를 했지. 여기에서 어떤 2라는 근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알파 나오는 경우.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야? 이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질 조건 되니까 4분의 D 공식 쓰시면 되겠네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